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 보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참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순간이기도 한데 하루 남겨두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또 그 이후에 펼쳐질 정치 상황, 우리나라 국정 상황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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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내일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열망대로 네, 윤석열 파면이 8대 0으로 나올 것이다. 8대 하는 0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한다. 8대 0 그래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파면, 특히 이제 만장일치 파면 이거 의원님께서 예상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 얘기를 썼다고 해서 네, 오늘 조선, 중앙 네, 등에서 얘기를 지적을 했던데요. 음, 사실 지금 국민이나 언론이나 윤석열 5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저촉을 해도 파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다 윤석열은 해당이 돼요. 그렇죠. 박근혜도 한 가지 해당이 돼가지고 파면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그 명명백백한 내란 수계를 기각하겠느냐, 각하하겠느냐. 네, 이런 판결문이나 결정문이죠. 결정문이나 혹은 의견서를 내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역사를 배신하는 거고 제2의 이완용이 된다. 자자손손이 어떻게 한국에서 살겠느냐라고 했더니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아무튼 많이 오늘 네, 언론의 회자가 됐던데 저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각각하의 의견서 판결문에 반영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8대 0이 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8대 0이 된다. 참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런 결정을 그렇죠. 재판관이 하지 않을 반역사적이고. 것이다. 그럼요.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지 당나라 헌법재판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제 4.23 소위 재보궐선거가 전국 23곳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면은 진보 전형 민주당의 대승이에요. 특히 지금까지 보수 세력이 원상이었던 부산에서 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큰 변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장 등 네, 심지어 거제 아, 시장 등 다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 당선됐어요. 거제에서 예,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담양 군수 네, 그리고 고흥 군의원의 조국 혁신당 무소속. 다른 당이 예. 무소속이 당선됐어요. 그러나 같은 진보 세력이에요. 이것은 보면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은 민도가 올라서 과거에는 지역구 관리만 잘해도 당선되고 중앙 정치만 잘해도 당선됐는데 이제는 네. 함께 잘해라. 지역구도 중앙 정치도 잘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금기원래 금요일 날 지역구에 갔다가 네, 월요일로 오라. 1년 52주인데 50번 이상 해라. 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역시 이 지방 선거, 지방 정치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한 생활 정치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면은 굉장히 반성을 하고
저도 영광 광양 장세일 군수 보궐선거 때는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13번을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담양 이재종 후보 때는 2번밖에 못 갔다고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통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번 이 진보 진영과 민주당의 승리를 헌법재판관들도 민심의 흐름이 이렇다 그렇네요. 하는 것을 좀 잘 참조 감안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제 마음 또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헌법재판관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사실은 거제 같은 경우도 또 부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렇게 결과 나온 것을 보면 특히나 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윤석열 정권은 심판 받았다. 그리고 받아야 되고 앞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복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민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 기초단체장 등 부산교육감 5개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만 네. 김천. 그리고 4개는 우리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5대 0에서 1대 4로 승리했다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네. 형사재판이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하지만은 헌법재판소는 법과 국민의 여론, 민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이번 선거의 결과도 민심의 흐름을 헌법재판관님들이 잘 참조하시고 감안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번 주다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선고일 지정할 거다 계속해서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랄까요? 그런 걸 당해오고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4월 4일 선고일 딱 지정됐을 때 의원님은 좀 예상하셨습니까? 이번 주 유력하다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한덕수 대행 탄핵 네. 또 그리고 최상목 대행 탄핵할 때도 사실상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이지 네. 나머지는 부수한물이다. 그리고 어쩐지 헌재를 믿자. 헌재는 4월 18일까지는 네. 즉 2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로 끝나잖아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믿자, 네. 국민을 믿자, 헌재를 믿자. 이런 태도 발언을 해가지고 사실 네.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타협하냐? 타협할 사람들하고 타협해라. 예. 그렇지만은 정치권은 운동권이 아닙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3월을 넘기지 마라. 네. 31일 월요일까지도 기대를 하면서 4일, 11일, 네. 15일 세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헌재를 압박하고 네.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더 끓도록 올라가 보자. 그런데 예. 최근에 한 일주 전부터 윤석열 탄핵 지지 여론이 50%대에 있는데 이게 60%로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더 끌어올랐죠. 중도층에서는 네. 70, 80% 올라가요. 아하. 여론이 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미 기정사실로 윤석열 탄핵을 받아들이면서 정권 교체다. 이것도 60%로 가고 더 신기한 것은
30% 박스대에 갇혀 있던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지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후 아예 50%를 넘어가요. 네. 그래서 저는 탄핵 지지, 정권 교체, 이재명 지지가 네. 삼박자로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이걸 헌법재판관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어허.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무죄 예. 판결 이것도 영향력이 있었겠지만은 지난 31일 우리가 법사위에서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사무처장, 예. 향해서 국민의 그러니까요. 음성을 토했냐고요. 이것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 네. 해서 사실 저는 4월 11일 하지 않을까 했는데 4월 2일 네. 이 제복을 사이 사이 제복을 예. 재보궐 선거를 전에. 전에 그 여론을 예. 보고 결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 선고일 지정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이제 희망이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또 투표장에 나왔을 것 이 같아요. 국민의 승리예요. 예. 국민의 승리. 제가 4월 1일 날 발표했잖아요. 네. 지금 어제 그제 예. 그제 만우절 뉴스처럼 나왔죠. 예. 그제 홍익대 앞에 나가봤어요. 왜냐하면 매불쇼 예, 거기가 스튜디오 거기 있죠. 예. 출연을 위해서 그 근처에서 점심 먹고 3, 40분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홍대 앞에를 한 30분 딱 걸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시민들이 네. 저를 보고 파이팅! 어. 축하합니다.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한 날도 똑같이 그런 현상을 보아서 역시 우리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흥이 나면은 신바람이 나면은 그렇네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네. 지금 이미 우리 국민들은 신바람 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네. 8대 0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현재는 윤석열의 계엄 시대 과거에 살고 있는데 내일부로 네. 확 미래로 가는 예.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보면은 어제 오늘 아침 모든 레거시 언론 예. 신문들은 이미 탄핵은 결정된 거고 다 조기 대선 전국으로 네. 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런 것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네. 심지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 이제 개헌이다. 음. 개헌도 해야죠. 그렇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의 개헌은 어렵기 때문에 네. 후보들이 공천했으면 죄송합니다. 공약해서 가고 반드시 차기 대통령 당선되는 분이 개헌을 해서 새로운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라는데 다 미래로 갔어요. 아무튼 이미 다 미래로 가 있다. 계엄은 네. 과거는 내일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닫아지고 미래로 간다. 미래로 간다. 이 미래의 문을 헌법재판관들이 열어주십사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4월 4일 11시 이제 지금 시간이 9시 이제 넘어섰으니까 한 26시간 남았나요? 예. 그렇죠. 그 정도 남아 있는데
26시간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떨리긴 합니다. 기쁘게 얘기하지만 네. 소화가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혹시라도 이게 지금까지 윤석열이 예,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했지 않았던 일들이 그럼요. 자꾸 벌어졌단 말이에요. 윤석열 풀려나고 그렇지만은 예, 헌법재판관들은 검찰이 아니에요. 양심을 가진 예, 사법부 재판관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절대 어떤 경우에도 제2의 이완용은 네,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기대를 합니다. 네, 기대를 한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헌재 앞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경찰이 정말 싹 다 지금 비워놨습니다. 헌재 앞에 도로가 이제 통제가 되고 있고 경찰이 지금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응을 잘 할 거다. 그리고 서울의 의료비상도 이제 발령이 돼서요. 경찰력 50%가 동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라는 거. 우리나라 경찰이 중요해 보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경찰이에요. 과거에 정치에 개입했던 그 불명예를 씻고 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네. 과거 일제 시대에 있었던 경무국 같은 것을 행안부에 만들어 가지고 장악하려고 했지만은 경찰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은 네. 경찰이 맡기고 우리 시민들도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경찰 치안 유지에 협력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 심판 있은 다음에 네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승복 선언해라.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는 승복 선언할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또 어제 반응을 하시고 저도 오래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왜 승복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요? 국민의힘은. 아니 방귀 끈 사람이 예. 큰 소리 친다고 계엄한 사람이 승복해야죠. 이재명이 계엄했습니까? 언제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지금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을 향해서 승복해라고 하는 압박입니다. 그러면서 예. 이재명을 끼워 넣는데 네. 이건 마치 동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예요. 계엄은 윤석열이 했지 이재명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승복 얘기를 계속하고. 예. 윤석열이 내란 수개로 헌법재판 받지 이재명이 받습니까? 왜 이재명입니까?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보수층에서 윤석열한테 승복해라 하는 압력을 행사하면서 압박을 하면서 네. 체면치레로 이재명을 끼워넣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말도 안 된다. 왜 말도 승복 아니죠.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하느냐? 그럼 누가 민주당한테 계엄했어요? 하느냐? 윤석열이 했죠. 누가 내란 수개예요?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호도하려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다 이제 알고 있고 그런 꼼수는 안 통한다. 그리고 내일 11시 선고 지금 계속해서 헌재를 저희가 주시하면서 오마이 TV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또 이 심판정에 나오냐 안 나오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무슨 낯짝으로 나오겠어요? 나오고 안 나오고 예. 그것은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을 내란 수개로 과거 세력으로 네. 과거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내일 내일. 파면을 선고한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리고 모든 형사적 소출을 다 이제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어제 제가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출연했는데 거기 전계훈 대표가 이제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하던데 이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승복을 결심하고 서너 명이 승복 문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 만들어야죠, 당연히. 네. 사람 같으면 그 해야죠. 제가 볼 때 승복 무단이 아니고 뭔가 또 선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글쎄요. 아무튼 생각도 그렇게 들고. 말씀을 하면서 예. 이제 내일 선고가 나오면은 관저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나와야죠. 그러면 돌아가야죠.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를 셋업하고 있다. 사람들 보내서 아니 왜 거기를 뭐 청소하고 고치냐? 예.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갈 곳은 이미 서울구치소 딱 정해져 있는데 네. 거기에서 못 나온다. 못 나온다. 나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네. 역사가요 급속도로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승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아.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예. 5,200만이면 다 승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윤석열이 만약 국민들에게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잘못했다. 네. 내 모든 책임이다. 음. 그리고 내가 조용히 감옥으로 사라지겠다. 예. 이게 국민들이 사람 같은 예, 소리지. 10살 먹은 애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간 대통령을 하고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면은 추한 모습 보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예. 왜 우리가 저런 대통령을 뽑았고 음. 왜 우리가 저런 대통령을 3년간 모셨던가. 네. 참으로 국민 모두가 불쌍하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그 불복해서 소요가 날 것이다. 그건 순간입니다. 잠시예요. 있을 수 없어요. 네. 급속히 미래로 간다니까요. 자, 저희 이제 김태환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박근혜 탄핵 때 헌재 주변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창문에서 목격했는데 돌아가신 분들 보면 뭐 몽둥이 연장 들고 경찰들과 싸우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상황이었다. 그구들의 행동 어제 오늘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 없습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대비도 해야겠지만 선동 마치 이른바 이제 극우 윤석열 지지자들을 막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온다. 그런 입장이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예. 지금 보십시오. 백혜련 의원 계란. 세례가 예. 됐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어제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네. 백혜련 달걀 열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달걀 열사. 우리 예. 이재정 의원 안양 야, 예, 폭행당했어요. 폭행당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옷으로 산불 간 아, 네. 폭행당했잖아요. 아찔한 순간이 있었죠. 이런 것이 예. 다 정치 테러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본도 보면은 극우에서 테러가 있어요. 극우 세력들이.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만이 그러한 일이 없어진다 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권력이 왜 공권력인지, 왜 공권력이 있어야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극우, 네. 극좌
이 부류들이 테러도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니까 그걸 잘 정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탄핵 방청 경쟁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 3시 기준으로 봤더니 윤석열 3,550대 1, 3,550대 1이고 박근혜 때가 796대 1,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20대 1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 3,550대 1. 인기 높네요. 예, 최고의 지금 나쁜 경쟁률을 인기. 기록하고 예. 있는데 월스트 대통령이. 월스 대통령. 그만큼 이제 국민들께서 이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고 한 20석 정도 되는데 아 지금 방금 올라왔는데요. 4,500대 1까지 올라갔군요. 오. 4,500대 1 방금 이제 또 속보로 올라온 건데요. 와 엄청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9만 명 신청이 돌파가 됐고 뭐 경쟁률 4,500대 1이다. 오늘 5시쯤에 아마 추첨 통해서 20명 이 신청하신 분 중에 20명을 오후 5시쯤이요. 5시에 마감이 되고 그때 이제 돌려가지고 몇만 명 올라가겠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 당첨되신 분들은 예. 로또 당첨보다도 훨씬 행운이. 그러게요, 행운이. 그러나 그 역사적 현장을 보고 네. 싶은 그러한 그러한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네요. 다 신청 안 하고 간다 하면 엄청나게 갈 거예요. 생중계가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 현장을 내가 직접 가서 본다. 주문을 듣는다. 이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다. 전국의 네. 탄핵의 열기가 아, 아주 비등해요. 예. 예를 들면은 저희 지역구인 해남안도 진도 도의원, 군의원, 지방원들 25명이 어제 해남 국민광장에서 집단 네. 삭발을 했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예. 그 일부는 어제 저녁에 서울로 올라와서 헌재 앞에서 내일까지 철야. 민심을 전달시키겠다. 왜 우리가 시골에서 네. 농사짓고 김, 음. 전복 양식하면서 바다에서 일하면서 네. 윤석열이 탄핵돼야 되는가 하는 그 마음을 헌재로 불어넣고 싶다 해서 네.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것을 못하기는 못하지만은 좀 자제하는 게 어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국민들의 끌어올르는 그 민심이고요. 끝까지 최선 다한다. 그러니까 그제 홍대 앞에 가니까 딱 이재명 무죄 선고 받고 나니까는 축하합니다, 파이팅하다. 예. 어제도 똑같아요. 벌써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이제 흥이 지금 오르는 상황으로 거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말씀드리지만은 내일 헌재에서 11시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가 나오면은 그 순간 우리는 미래로 가는 거예요. 절대 어떤 사고가 날 것이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미미하다. 우리 경찰력을 믿자. 네. 우리 시민들이 자제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열의 계엄 사실상 지금도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넉 달째입니다. 이 과거로 역사 속에서 끝나고 우리는 미래로 간다. 그래야 좀 흥이 나서 신나게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도 네. 아주머니도 좀 장사 좀 잘해보자. 아, 이런 게 나오지. 이래 가지고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박재순님이 댓글로 파주에 사는 우리 딸은 집회에 참석하다가 꼬리뼈에 병이 났다고 하시면서 방청 신청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간절하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참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누르면서 또 한편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이 희망을 품으면서 함께하고 계신데 윤석열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 어제 네. 그 스픽스 전계원 대표에 의하면 윤석열도 아무런 네. 액션을 못 한대요. 아, 밑에 대통령실 경호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특히 김건희 네. 못 움직인대요. 김건희 못 예. 움직인다. 왜냐면요. 예. 저는 정권의 부침을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함께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제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초창기부터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천하의 네. 순서대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임기 말에 민주당에서 다 쫓겨나더라. 그리고 레임덕이 오면은 권력이 무너질 때 보면은 진짜 브루타스 넘어져. 그 시저의 말이 딱 맞더라. 네. 떠난다. 진짜 눈물 난다. 피눈물 난다. 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딱 그 꼴이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움직여줘요? 권력이 이제 그야 권력은요. 다 이제 빠져나가고 무섭습니다. 있군요. 자 네. 보십시오. 예. 자 보십시오.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나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윤상현 의원이나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예. 윤석열 탄핵되고 아,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 당권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두고 보세요. 윤석열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고 보세요. 네. 참 나쁜 말로 나쁘건 좋건 그래도 전두환에게는 장세동이 있었고 네. 노무현에게는 강금원이 있었고 음. 김대중에게는 박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에게는 윤석열에게는 누가 있어요? 다 떠납니다. 김건희가 있긴 한데 옆에. 김건희 예. 아니 이게 참 우리 어머님이 예. 남오늘에 눈물 나게 하면은 네 노래는 피눈물 피눈물 난다. 난다. 독하게 살지 마라 했지만은 네. 내 독한 말을 또 쓰는데 네. 윤석열, 김건희는 사저 아크로비스다. 네. 이사갈 생각 말아야 돼요. 생각하세요. 자기 큰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 구치소 더 큰 집이. 교도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음. 거기 가서 살아야지. 이걸 그러니까 저는 예. 승복 문안을 작성한다는데 거기에서 길게도 쓰지 말고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통렬히 반성합니다. 처분을 받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되겠어요? 아니 내란 우두머리는 딱 둘밖에 없잖아요. 네. 사형, 무기. 무기. 예. 사형제 폐지 지금 집행 안 하니까 나는 또 사형제 폐지 운동 가니까 네. 무기 살아야죠. 아. 참. 그게 지금 보십시오. 예. 김건희 어머니, 최원순. 김건희 오빠 네. 지금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과거같이 전두환, 노태우 같이 비자금을 몇천억씩 만들어놨다가만 모르는데 그 비자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 정치의 투명성은 뭐라고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이 투명성과
하나의 척결 이런 업적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모모한 재벌, 모모한 정치인들이 네. 저한테 당선 사례금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제가 하도 겁나는 액수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를 했더니 계시더니 받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안 받으면은 또 하나의 역사를 우리가 쓴다. 당선 사례금을 받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새로운 역사.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투명했지만은 당선 사례금 1,400억 받아가지고 강삼재한테 맡겨놓고 네. 그 맡길 돈을 안기부 비밀 계좌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국고로 환수됐잖아요. 예. 이걸 우린 안 받았다니까요. 이게 최초예요. 그 후로 저런 대통령들이 받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정치자금이 투명성대해서 안 했잖아요. 저는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뱅크나 도이치모터스나 뱅크가 아니고 네. 도이치모터스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저 삼부토건. 삼부토건이나 의혹. 예. 양평 고속도로. 예. 이런 데서 돈은 받았겠지만은 최 목사한테 디올 백원 받았겠지만 네. 그렇게 수천억 수백억의 정치 자금은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도 받지 않았을 거다. 이제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천당 관저에서 네. 국민 세금으로 모든 걸 살아가다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처럼 만약 형사재판에서 내란 수개로 선고가 내리면은 저는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해서 예우를 찬탈할 겁니다. 네. 해야죠. 그럼. 전두환, 노태우 못했어요. 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 사면해주고 예. 연희동 집으로 살게 했지만은 그 두 분 대통령 측에서 저한테 사람을 많이 보내서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좀 받게 해주라 했어도 이건 안 된다 하고 끝까지 안 했다니까요. 네. 그런데 윤석열 그거 되겠어요? 안 돼요. 윤석열은 우리 안 국민들이 되죠. 반드시 네,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용서하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경호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들이 해주죠. 안 돼요. 윤석열, 김건희가 갈 길은 얼마나 죄진 만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집 말씀도 하셨지만은 거기도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어쨌든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국립대학교니까. 국립대학교니까 거기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제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이제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윤석열 뭐 하야할 수도 있다, 정격 하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뭐 어제도 찌라시 돌고 이거 어떻게 기자분들 저한테 예, 들어오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내린다. 공무원이고 공무원.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냥 도망가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네, 정격 하설 정말 아니, 턱도 없는 얘기다. 공무원도 비리에 무슨 형사 내사 받으면은 네. 수사 받으면은 퇴직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뭐 윤석열 우리가 봐왔던 그다음 모습 이런 걸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래요. 나이 들면 세월 가는 게 무섭다는데 네. 저는 나이가 들었어도 내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미래로 가고 싶어요. 왜한 미래를 시간이 꿈꾸고 한 시간이 한 10시간씩 와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9시 40분인데 진짜 이제 25시간 25시간여가 남아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예,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웃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안 잡혀 있어서 너무 내가 힘들었어요. 그저 네, 천공 스승이나 건진 법사나 김건희 과는 아니지만은 네, 딱 보니까 우리 시골 사람들은 그 시를 시를 그렇죠. 보니까는 의미를 4월 4일 오전 11시 하니까는 오전 11시가 사시더라고요. 뱀사자 사시. 그러니까 444. 444. 그 내가 방송 가서 그 얘기했더니 네,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44.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예, 혹시 뭐 주역을 보냐 점쟁이냐 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 사람들 예, 그렇죠. 그게 그 이제 시를 또 어떤 시인지. 나한테 예, 가르쳐 주신 분이 그 전화를 하신 분이 목포에 백세 요양원 하는 성보석 원장이 그 아주 조회가 있어요. 네, 그랬더니 원장님 예, 444 444. 사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자가 3번 들어가 있으니까 3번 다 죽인다. 네.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틀림없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2025년이 또 을사년입니다. 울산년이고. 그래서 사자가 많이 들어가. 4개가 들어가요. 그렇네요. 2025년 4월 4일 11시. 11시가 사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일 8대0 만장일치 파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돼야죠. 네. 돼야 됩니다. 되고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마흔역 재판관 임명 문제 이것도 계속 우리 국민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예, 어제 마흔역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까지 국회 통과된 거 국회에서 아니겠습니까? 통과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 그 한국인 말씀을 출신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국회의원이 공산주의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란 말을 3번이나 외치던데 거기서. 네, 그게 그래서 저는 어제 뭐 난리가 났는데 네,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저 지도부한테 그랬어요. 네, 그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자. 네, 저 사람은 윤리위원회 국회에서 회부해서 제일 센 징계를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색깔론 이거 이제 불식시켜야 된다. 아니요. 나는 참 기상천외한 사람들이 네. 한국경제에 그걸 보도했더라고요. 산불이 났는데 예, 산불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북한 용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데려다 불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기상천외한 일을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서 발상 자체를 저도 저희 아버님이 네, 독립유공자라니까요. 국립현충원에 어머님하고 합작해서 누워 계시고 저는 매월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 빨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부님이 조선정판사 박낙종 조선정판사 박낙종 사장은 제가 이 하도 모략을 들어서 호적을 보니까 그분은 경남 사천분이에요. 우리는 세조 때 네, 우리 조상이 전라남도 진도로 귀양 가서 거기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호적을요? 그렇게 또 호적을 세탁할 수 있는 기술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적 등기국은 네, 대법원에서 관리하거든요. 제가 무슨 힘으로 호적을 세탁하겠어요? 그렇게 해요. 별의별 그러니까 얘기가, 예. 이건 진짜 불식해야 돼. 박근혜 때는 오죽하면은 예비군 교육장에서 박지원이는 할아버지가
조선정판사 박낙종 사장 손자로 빨갱이다 이런 교육을 시켜서 내가 법사위에서 김관진 국방장관한테 물었더니 스탑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만해. 아니 마 후보가 만약 공산주의자라면 왜 그런 분을 판사로 예. 박근혜, 이명박 가만뒀어요? 잡아 넣어야지.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거 그래서 저는 박충건 의원의 그 많은 발언. 국회의원이 특히 탈북인이랍니다. 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하면은 말 조심해야지. 어떻게 그런?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요구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낙연 국회 부의장이 발언 직후에 박충건 의원에게 신상 발언 기회까지 줬는데 도망쳐버렸어요. 무시하고 예, 도망쳐버렸다. 이것도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상황이고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사과를 하든 거기서 입장을 밝히면서 석고대죄 해야 됐다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박충건 의원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이 발언, 박충건 의원의 발언.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제 마은혁 후보자의 뭐 이력이나 이런 걸 언급하면서 공산주의자 이 발언 이걸 왜 잘못됐다고 하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아니, 있던데. 그러면 네. 마은혁 후보가 공산주의자다. 왜 박근혜, 이명박 네. 판사로 썼죠? 판사로? 그럼 뭐 한 거예요? 참 이 박충건 의원이 SNS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공적 비판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이게 무슨 문제냐?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밝힌 것이 뭐가 문제이냐? 이렇게 또 SNS상에서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세계에서는 옳다라고 하지만은 정치는 네. 국민의 상식을 말과 행동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참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숙에 책을 낸다고 또 어제 나왔더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책을 낸다고요. 책을 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또 뭐 대통령 나오나? 출마 준비. 보세요. 예. 제가 너무 죄송한 표현 같지만은 한동훈 예. 국민 뜻대로 네. 해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뭐 이렇게 책 내고. 비대위원장에서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뜻대로 따라갔다가 망했어요. 이번에 다시 한두 달 공백을 들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걸 책을 내는데 저도 샀다니까요. 뭐라고 했는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반드시 국민이 먼저입니다로 가야지. 네.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가면 또 망한다. 그런데 결국 윤석열이 갔어요. 먼저입니다 해가지고 예. 9만 부 팔고 하나도 안 나간대요. 예.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그런데 예. 돌아다니면 목련꽃이 피었더라고요. 네. 목련꽃 핀 거 보고 목련꽃이 피면은 김포가 서울이 됩니다. 그 얘기했었죠 지난해. 예. 목련꽃이 두 번째 폈어요. 음. 그런데 찾아보니까 김포는 경기도 김포이지 서울 김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간 보는 사람, 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국민이 버립니다. 윤석열이 네. 무슨 낯짝으로 책을 내요? 김건희 대통령 내보내려고 그러나? 선거운동을 벌써 참나. 오세훈도 내고 오세훈도 내고 책 내고 다 내더라고요. 홍준표도 이제 낸다고 하고.
이거 뭔가 이제 출마 준비를 하지 않고서야 책을 잘 내지 않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예. 어제 주진우 기자 있잖아요. 예. 주진우 라이브 제가 박지원의 식탁 같이 출연을 네. 했어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음. 그제 전광훈 목사하고 오랫동안 네. 얘기를 했는데 차기 여권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아니다. 지금 턱걸이도 하시고 뭐 열심히 준비하는 열심히 것 하죠. 같은데? 예. 그리고 김문수 지금, 아니다 근데. 네, 김문수 아니다. 누구예요? 그러면서 예. 50대.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생각을 50대로 해보는데 나온다. 내일 제가 예. 페이스북에다 주진우 기자가 이런 얘기 하던데 50대가 누굽니까? 네. 했더니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더니 홍정욱 전 의원이다 홍정욱 전 의원 하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홍정욱도 책 쓰겠구나. 예. 근데 그분도 이제 가정 생활이 좀 복잡해졌고 사업도 실패하고 했는데 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다 하는데 예. 아무튼 저 집안이 복잡해요. 책을 내도 그렇죠. 성공 못하고 예. 낸다고 줄을 섰어도 안 먹어주고 명태균 게이트는 기다리고 있고 네. 윤석열은 파면되고 그렇네요. 복잡해요. 그렇네요.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뭐 사실 국민의힘이란 당명도 사실은 우리 이제 국민들의 힘, 국민의힘 이거 좀 아사간 면이 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그 제목으로도 책을 내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한번 몰라. 아니 자기가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이 예. 계엄 대한민국. 지금 저쪽은요. 우리 네. 시골에서 그런 말들을 해요. 비 오는 날 소모기로 갔다가 대변은 마렵고 소는 콩밭에서 나무 콩 먹고 있고 네. 주인은 쫓아오고 하면 이게 아주 궁지에 몰리는 그렇죠.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현상을 시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보면은 딱 그런 판국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30%대 막 갇혀 있다가 50%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김문수도 한 자리 숫자에서 10 몇 프로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아니다 하는 것은 나는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대한 변화. 뭐 국민의힘도 변하지 않고서야 뭐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해산돼야죠. 예. 어떻게 내란 동조 세력이 그러니까 발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파면되고 대선 치르면서 네. 국가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예. 또 윤석열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대개혁을 해서 우선 검찰 같은 조직을 진짜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어요. 네. 검찰은 뭐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 안 하면서 이제 문을 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검찰이라는 이제 조직, 검찰이라는 걸 뭐 두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법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잡아가면 그만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못하게 맞아요. 완전히 개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뭐 50대 말씀하셨지만은 참고로 김건희가 50대네요. 글쎄, 그런 얘기도 한데 50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윤석열
뭐 이제 윤 작가로 이제 데뷔를 하겠죠. 뭐 공적인 하지만 윤 작가 대통령에서 이제 작가로 데뷔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유튜브도 할 것 같아요. 구글 유튜브로 또 데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튜브는 하면은 예. 재밌어서 어. 수국 꼴통들은 그리 갈 거예요. 거기에서 또 슈퍼챗 받지 않을까 이런 그런데 생각도 못 드는데. 한다니까요. 아, 큰 집을 가야 되니까. 큰 집에서는 그런 거 허용이 안 돼요. 네. 허용이 안 된다. 그래요. 윤석열의 이 운명을 결정할 그 시점이 이제는 25시간, 25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이후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특히 바로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갈 텐데 시대 정신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너진 예. 민주주의가 훼손된 경제도 이렇게 오늘도 코스피가 많이 좀 안 좋은데 트럼프발 이게 관세 전쟁 때문에 상호 관세 이게 좀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이야 이렇게까지 좀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이 붕괴가 돼서. 엎친데 덮치기역인데 예, 윤석열 계엄에 트럼프 관세 폭탄까지 네, 이게 도대체 저는 그래도 한덕수 대행은 그 문제라도 좀 해결의 기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 안 돼요. 안 되고요. 미국이 예, 이제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레이간 네, 현직 대통령 카터가 대결을 했는데 우리는 민주당에서는 카터가 되어야 김대중 총재가 살지 레이간이 되면 사형된다 네, 했는데 레이간이 됐잖아요. 레이간이 되니까 우린 바다가 됐는데 레이간 첫 업무가 뭐였습니까? 전두환 정상회담 해줄 테니까 김대중 살려라. 이게 미국이에요. 네. 그런데 포린 팔리시 외교 잡지 미국 보도도 그랬잖아요. 나경원 등 보수 세력들이 트럼프 같은 보수니까 손잡고 하자 네. 하니까는 쿠데타 세력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하고는 손절이다. 오히려 실용적인 네. 이재명과 함께한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한덕수, 최상목 네. 탄핵 반대했다가 힘드셨죠? 혼났습니다. 혼나서 마치 예. 박근혜 탄핵할 때 제가 아. 12월 3일 상정이냐 12월 9일 하냐 했을 때 제가 9일을 주장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혼났어요. 뭐 전화도 바꾸고 막 얼마나 했는데 네. 그래도 제가 끝까지 12월 9일을 주장해서 네. 탄핵을 해내니까 역시 박지원이다 하더니 이번에도 저는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 잠깐 했지만 네. 정치인은 운동권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네.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의 탄핵이다. 주유소 습격 사건도 한 놈만 폐지하자. 네.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한덕수, 최상목 가지고 할 필요 없다. 여기로 가자. 집중하자.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예. 4월 4일 11시 발표될 때까지 저 혼났습니다. 오마이 예. TV 댓글도 아마 네. 험악했을 거예요. 제가 댓글을 안 봤어요. 이게 소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이게 딱 4월 4일 11시로 발표되니까 박지원이 그래도 잘했다. 네. 이게 좀 칭찬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칭찬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강하게 네. 이건 아니다. 어허. 어? 만약 헌법재판관이 기각각하 이런다고 하면은 그건 제2의 이완용이다. 네. 자자손손이 못 산다 했더니 아 박지원 잘한다 하는데 네.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한덕수, 네. 최상목을 최상목.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 또 관심을 오늘 아침? 가지고 예. 한겨레 성한용 칼럼은 탄핵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민심일 수가 있는 게 위헌한 짓을 위헌을 했고 헌재에서 확인을 했는데 마흔일 재판관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렇죠.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가 내가 있겠습니까? 그 용어를 썼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덕을 제일 많이 입은 사람이 한덕수다. 한덕수는 자기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돌아오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라 하는 사람은 안 하면은 그러게요. 헌법재판소 헌법을 짓밟는 거다. 네. 헌법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리고 지켜봅니까? 최상목은 거기도 헌법을 파괴했지만 경제 수장으로 네. 미국 국채 2억 사서 돈 버는 지금 이 판국에 이건 아니지 않냐. 저는 이걸 주장하면서 네. 내일 지나라. 4월 4일 11시 지나고 그러면은 예. 탄핵해야 된다. 일단 과연 윤석열 집중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 대선을 맡깁니까? 그렇죠. 자기 돈 벌려고 미국 국채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경제를 맡깁니까? 네. 이건 정리하자 이거예요. 정리하자. 자, 오늘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내일을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고요. 지금 끝으로 저희 헌재 브리핑룸도 좀 보여드리고 있고 민주당 상황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저희 국민들에게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냈습니다. 헌재 반드시 좋은 결과가 8대 0으로 나옵니다. 네. 역사를 믿읍시다. 네. 국민을 믿읍시다. 헌재를 믿읍시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이후에 저희가 또 판결 내려지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